사연 시작하기 전 구독 버튼 부탁드릴게요. 오늘 사연은 법적인 조언을 구하는 그런 사연이어서요. 변호사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사연부터 한번 시작해 볼게요. 지금 거의 반쯤 정신이 나간 상태라 글이 두서가 없어도 양해 부탁드립니다. 남편과 2년 반 연애 후 결혼, 현재 결혼 생활 2년 조금 모자랍니다. 결혼 전부터 남편이 식당을 운영했고 제가 많이 일을 했습니다. 생활비 명목으로 월 100만 원씩 받고 일했고 가게 매출을 많이 올리는데 큰 기여를 했습니다. 매출이 많이 올랐지만 제가 남편한테 난 고정 월 100만 원만 받겠다. 대신 오빠가 알아서 돈을 잘 모아서 결혼할 때 혼수 비용으로 써라 했고 동의하고 결혼해서 저는 따로 결혼할 때 비용이 안 들어갔습니다. 결혼 후에도 생활비 100씩 받았고 가게가 바쁘면 많이, 한가하면 안 나갔습니다. 남편은 신혼 초부터 현재까지 꾸준하게 늘 술 마시고 새벽 또는 아침에 들어왔고 거의 결혼 생활 1년째까지는 수없이 술 문제로 싸웠지만 그 후엔 제가 저 인간 포기하고 사느라 남편은 신나서 아주 편하게 술 마시고 늦게 들어오고 또는 가끔씩 외박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는 가게 일도 봐주기 싫고 저는 외로움을 잡고 컴퓨터 게임으로 달랬고 그렇게 서로 할 말만 하고 마는 사이가 되었고 남편은 자꾸 가게에 신경을 안 쓰는 저를 원망했습니다. 그러다가 얼마 전 가게를 확장 이전했습니다. 확장 이전할 때 주류 회사에서 대출을 받느라 저는 연대보증을 서게 되었고 가게 오픈하고 이틀 일하고 하루 쉬고 그 다음날 남편의 외도 사실을 알았습니다. 현재 외도의 증거는 당일날 둘이 여러 번 껴안고 키스하는 동영상이고 상간녀는 저랑도 아는 사이입니다. 남편에게 소송 가고 뭐 하면 서로 머리만 아프니 나 위자료 주고 좋게 합의혼하자 의사를 밝혔지만 위자료를 왜 줘야 하나 법대로 하고 싶으면 해라 네 마음대로 한번 해봐라 란 식의 이런 비아냥만 돌아왔습니다. 남편이 금액 치룰 일이 있어서 5만원권으로 1000만원어치 동문치를 집에 놔뒀었는데 제가 현재 그 돈을 인질 삼아 숨겨놓고 연대 보증인을 취소하던 다른 사람으로 변경해라. 그럼 돌려주겠다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참고로 보증선 대출 금액은 2천만 원이고 20개월 상환입니다. 보증인에서 저를 빼주면 그 1,000만 원은 돌려줄 생각입니다. 문제는 제가 매달 생활비를 받아 쓰다 보니 모은 돈도 없고 500 가까이 하는 이혼 변호사 선임 비용이 부담인데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 상간녀한테도 손해배상 청구를 같이 할 생각입니다. 돈을 당장 구할 데도 없고 배신감과 치욕 때문에 머리가 하얘진 상태라 뭘 어떻게 시작하고 진행해야 될지 감이 안 잡힙니다. 남편이 저를 맞고소할 듯한데 사유가 가게 일 잘 안 한 것, 자기 밥도 잘 안 차려준 것 등의 이유인데 남편놈이 집에 있어야 밥을 차려주죠. 그런데 저런 이유가 맞고소할 만한 이유인지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남편이나 상간녀한테 위자료는 얼마씩 받아낼 수 있을까요? 제 나이 33살에 배신당하고 이혼녀 딱지 생길 마당이라 너무 억울하고 미치겠습니다. 불행 중 다행히 아이는 내년 계획했어서 아직 없습니다. 전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디 조언 부탁드립니다. 정신없는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야기해 볼 사연은 이러한 내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변호사님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남편의 외도와 이혼소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혼소송은 제가 앞으로도 반복적으로 말씀드리겠지만 이혼한다라는 게 끝이 아니라 모든 부분들이 이혼을 하게 되면 갖게 되는 현실적인 문제들 하게 되면 이혼의 잘못이 누구에게 있느냐 위자료 청구 위자료는 쉽게 말씀드리면 정신적 피해보상 금전으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재산분할 그동안 서로가 같이 벌어서 이룩했던 재산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 그리고 아이가 있다면 친권 및 양육권은 누가 행사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은 아이를 키우게 되는 쪽은 아이를 안 키우는 쪽에게 매달 얼마를 지급받을 것인가 그리고 아기를 안 키우는 쪽은 아기를 한 달에 몇 번, 몇 시간씩, 몇 밤, 며칠로 보게 될 것인가, 이 면접교섭. 이런 것들을 모두 정해야 되는 건데요. 이런 거 위주로 이 사연을 하나하나 체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이런 상황이 됐을 때 어떤 포인트를 두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지 이 사연을 기초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줄부터 보면
남편과 2년 반 연애 후 결혼. 현재 결혼생활 2년 조금 모자랍니다. 결혼생활 2년 조금 모자라게 했다는 것은 위자료와 재산분할에 있어서 고려 대상이 됩니다. 결혼생활이 길면 길수록 혼인 파탄 났을 때 받는 정신적인 충격이 훨씬 클 것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혼인기간이 길면 위자료 액수는 좀 늘어나는 편이고 혼인기간이 좀 짧으면 위자료 액수는 좀 줄어드는 편입니다. 재산분할에 대해서는 마찬가지인데요. 혼인기간이 길면 길수록 일을 안 한 쪽도 그 재산을 같이 늘리거나 재산을 유지하는데 기여했다는 판단이 많이 되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혼인기간은 중요합니다. 그리고 결혼 전부터 남편이 식당을 운영했고 제가 많이 일했습니다. 경제 주체가 누구였는지 생활비 명목으로 월 100만원씩 받고 일했고 가게 매출을 많이 올리는데 큰 기여를 했습니다. 본인이 그 가게를 운영함에 있어서 어느 정도 일을 했고 어느 정도 보수를 받았는지도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남편은 신혼 초부터 현재까지 꾸준하게 늘 술 마시고 새벽 또는 아침에 들어왔고 거의 결혼생활 1년까지는 수없이 술 문제로 싸웠지만 그 후엔 포기하고 사느라 아주 편하게 술 마시고 늦게 들어오고 가끔 외박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이혼 사유 중에 하나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인데요. 그런데 현재 요것만 가지고는 일반적으로 술 마시고 외박 한두 번 정도로는 완전한 이혼 사유로 삼기는 힘들어 보입니다. 그 다음을 보면 가장 중요한 게 나오죠. 현재 외도의 증거는 당일날 둘이 여러 번 껴안고 키스하는 동영상이고 상간녀는 저랑도 아는 사이입니다. 외도의 증거가 존재한다는 것이고 외도의 증거를 본인이 갖고 있다면 이거는 거의 100%의 이혼 사유가 되고요. 상대방에게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간녀에게도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다는 건 요즘에 많은 분들이 거의 상식처럼 알게 되신 사실이죠. 남편은 위자료를 왜 줘야 되냐, 법대로 하고 싶으면 해라, 네 맘대로 한번 해봐라 라는 식의 비아냥만 돌아왔습니다. 라는 것에 대해서 이 부분은 잘라서 말씀드리면 남편에게 위자료 청구할 수 있고 법대로 하고 싶으면 해라, 그 법대로 하시면 됩니다. 다만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될 것이고 남편이 이렇게까지 나온다면 이 재산분할의 문제인데 연대보증을 섰다는 거는 남편이 빚을 섰는데 남편이 빚을 못 갚으면 내가 갚겠다라고 쓰는 게 보통 연대보증인데 연대보증을 취소하든지 다음 사람을 변경해라 그럼 돌려주겠다 하고 있는 상태인데 이 연대보증은 현재로서는 남편이 어떤 조치를 취해주지 않는 한 돌릴 수 없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 연대보증을 하게 된 것도 포함해서 전체적인 재산분할 계산을 해야 되는 것이고 이 연대보증을 선 채무를 누구의 채무로 둘 것인가가 중요하게 될 텐데 남편의 채무로 둘 것인가 그 부부의 공동채무로 볼 것인가 이건 더 크게 본다면은 남편의 이름으로 사업을 운영했지만 지금 와이프분이 남편의 사업장에서 일정 돈을 받고 근무만 했느냐 아니면 거의 동업으로 일을 했느냐의 문제로 귀결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남편과 당연히 사업을 같이 하는 것으로 봤다면 연대보증도 당연히 여자의 보증 채무로 넘어갈 것이고 대신 그렇게 된다면은 그동안의 사업 소득에 대한 기여도가 훨씬 여자가 높아지겠죠. 반대로 여자가 나는 남편 사업체에서 일을 도와주고 일정 보수를 받아왔다라고 한다면 연대보증에 대해서는 이건 남편 채무다. 난 이름만 연대보증만 쓴 거다라고 할 수 채무에 덫에서 빠져나올 수 있겠지만 재산 형성에 대해서는 기여도가 떨어질 수 있겠죠. 왜냐하면 자기든 그동안의 보수를 받아왔고 그럼 사업체는 주로 남자가 운영한 게 돼버리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간다면 이혼 변호사 선임 비용이 부담인데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 상간녀한테도 손해배상 청구 같이 할 예정입니다. 이거는 이제 변호사 보수에 대해서는 제가 크게 코멘트하지 않을 텐데 왜냐면 어떤 변호사님의 본인의 실력이나 따라서 전부 금액이 높고 낮음이 정해질 테니까요. 이 변호사 보수에 대해서는 나중에 따로 한번 말씀드리는 그런 시간이 있었으면 합니다. 넘어가면은 궁극적으로 소송은 이혼 소송뿐만 아니라 모든 소송은 그러니까 소송이 진행되고 결과가 나오면 소송 비용은 누가 부담하게 되느냐가 판결문에 나옵니다. 예를 들자면 와이프분이 위자료를 5천을 청구했는데 2천이 인정됐다. 법원에서 2천 인정했다. 그러면은 어떻게 본다면은 당연히 와이프분 2천을 승소했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이거는 전체적인 틀에서 보면은 청구 금액이 5천이었는데 2천만 승소했다. 그럼 이것만 단순하게 본다면 소송 비용의 60%는 와이프분이 물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송 중간에라도 본인이 100% 승소할 수 있는 금액으로 청구 취지를
좀 조정하는 게 필요한데 이건 좀 어려운 말이고 쉽게 말씀드리면 내가 청구하는 금액 전부 이겨야 상대방에게 변호사 비용이며 소송에 들어갔던 비용들을 모두 청구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상간녀에 대한 손해배상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래서 주변의 변호사들과 상담을 하셔서 판례로 이런 경우에 보통 위자료 액수가 얼마 정도 인정되는지를 알아보시고 그 금액에 가깝게 법원에 청구를 하셔야 거의 100% 이기게 되고 이기게 돼야 상대방한테 소송비용을 청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냥 주변에서 이거 이기면 상대방한테 변호사 비용까지 받을 수 있어 라는 그런 쉬운 말로 안일하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거는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꼭 변호사 직접 상담을 한번 받아보실 것을 권유드리고요. 요 사연에서는 아직 아이는 없기 때문에 양육권이나 친권 양육권, 양육비 그리고 면접교수 문제는 크게 발생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자, 처음부터 보겠습니다. 결혼생활 2년 조금 모자랐기 때문에 위자료 액수는 크지 않을 겁니다. 다만 외도의 증거가 확실하다면 위자료 액수는 결혼 생활이 짧은 거에 비해서 생각보다 좀 클 수는 있겠지만 또 그렇다고 많이 다액이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재산 분할에 있어서는 명확하게 말씀드릴 수 없는 게 남편의 사업체가 어떻게 운영됐냐의 문제겠지만 기본적으로 여자분 입장에서는 충분히 기여도를 주장해서 재산 분할을 최대한 받아내는 방법으로 소송에 임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사연을 참고로 변호사님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았습니다. 사연을 보내주신 분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고요. 법적인 조언이 필요한 분들이 계시다면 저에게 따로 메일을 보내주시면 이렇게 같이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